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37일이 됐죠? 네. 우한폐렴도 37일 됐는데, 아유, 이 유시민 군이 또 사람 염장을 질러요. 또 왜? 유시민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서 딱 한마디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교를 따지기 전에 인간의 도리를 먼저 취해라. 라고 일가를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책임전가, 마녀사냥, 희생양 찾기 이겁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네. 유시민이가 네. 이 알릴레오를 하는 목적은 뭐 또 우리가 다 아니까. 네.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네, 좌표 찍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신감도 상실하고. 네. 그 대통령 말도 뭐 뒤죽박죽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시민이가 이제 좌표를 찍어주는데,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뭐 그 이유 말고 저는 이게 나치즘,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임미리 교수가,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 하니까 뭐 극악하게 뭐 또 달라들어서 욕하고, 또 뭐 대통령한테 경기 어떠냐 물어서 경기 거지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 뭐 죽일 듯이 밤에 전화 걸고 뭐 좌표 설정해주고 뭐 싸우고 하는데, 그 임미리 교수 사태 때 우리 좌파 지식인들까지 이 정부가 파시즘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진중권 교수죠. 그러니까 그 진중권도 그렇고 여러 교수들이 또 맞아요. 뭐 합세를 했고, 네. 이게 그 조짐이 그 보였던 게 그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을 들자 그러면서 그 가져온 논리 그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친일이냐 애국이냐밖에 선택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일본과 싸우자는 우리를 편들면 애국이고, 아니면 니들은 매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 소수자들의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묵살해버리고 자기들 얘기에 반하는, 그리고 위기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저 희생양을 찾는 그런 양상인가. 너무 이게 무섭네요. 무섭죠. 그게 파시즘의 전형적인 그 형태입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1933년 그때 마침 보니 2월 27일이에요.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에 보면 히틀러 그날 32년에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오늘 내일이죠. 내일 2월 27일 날 무슨 짓을 했냐니까, 사실상 뭐 에세이, 그 당시 돌격대 아이들이 슬그머니 의회 빌딩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놓고 방화다. 그 방화는 가장 자기들한테 반대했던 공산당, 유대인들, 집시들이 저지른 것이다. 희생양을 잡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수권법을 통과시킵니다. 다 강제로 체포하고. 유시민 씨 주장이 무서운 게 지금 이 우한폐렴이 지금 폭발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 1146명이 확진자가 지금 이 시간에요. 사망 11명인데 이거를 초래한 건 문재인 정권의 보건 방역 능력이 나빴기 때문에 된 것인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폭발적 야기한 그 책임이 신천지 교회에 있다라는 식으로 단언을 냈어요. 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제가 한마디로 유시민이가 개소리한 건데요. 뭐라고? 유시민은 알릴레오에서 신천지도 피해자가 맞지만 스스로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이는 위험한 행동을 했고, 무슨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행위로 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다. 그 다음에 보면 요 대목부터 제가 짧게 말하겠습니다. 잘라서 얘기합시다. 이 말도, 자, 신천지는 신자들도 피해자다라는 게 대전제이고 맞는데, 조금씩 가면서 피해자가 높이는 행동을 했고 국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아니라 니들이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맞지만 이러면서. 여보쇼. 말이 이렇게 교묘하게. 유시민 군, 유군, 당신 날짜 하나하나 따져줄게. 내가 화가 나갖고. 여보쇼. 지금 보면은 이른바 31번 환자가 나온 것이 보면 이만희 씨가 나이 90입니다. 그 친형님이 더 나이가 많겠죠. 그 장례식장이 이만희 씨가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원하고 있었고, 청도의 병원에. 그 다음에 장례식이 2월 2일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고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냐 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문재인 씨가 2월 13일 날
이제 코로나 종식됐다고. 조만간 정치에서는 경제 활력에 힘을 쏟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앞에 이 무렵 1월 30일경에 무슨 헛소리를 하냐니까 너희들이 이해찬이라는 친구가 앞으로 이러 저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 뉴스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보쇼. 그리고 2월 20일 날은 뭐 했어? 앙천대소. 파안돼서 앙천돼서 김정숙 씨가 짜파구리 끓여가지고. 끓여놓고 거기서 2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그야말로 태평성대였는데.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여기가 문제가 터진 것은 최근이요. 어디다가 앞뒤를 갖다 뒤죽박죽 섞어갖고 말이지. 지금 그 보건당국 정권이죠. 이 정권이 네. 그 2월 2일 날 끝난 네네. 이만희 씨 형 장례식과 이 확산의 무슨 모험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뭐 해봤는데 찾지 못하고 그거 다 이제 하기도 어렵다고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말 뭐 흑사병 돌았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뭐 했다 이런 이야기나 네. 이 신천지 사람들은 몰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시민 씨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혔다고 신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시민의 그 교활함이 아까 정말 우리 김영관 씨의 편집장 출신이니까 네. 앞에 탁 전제를 깔아요. 피해자가 맞지만 하면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갖다가 입혔다는 거야. 가해자라는 거야. 지금 이게 저희가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신천지라는 데를 뭐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황 대표는 가톨릭 신자시고 저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 네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똑같은 명령.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만든 방어선인 거예요. 네네 마지막. 강경화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교부 2월 24일 유엔 인권이사에 가가지고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진행한 네.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폭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뭐 불교 법당에서 뭐 카톨릭 성당에서 기독교 예배당에서 다 거리 1m씩 뛰고 앉아서 다들 합니까? 다음은 뭐 붙어 앉아서 옆에 이렇게 어깨를 겨누고 앉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물론 저희는 신천지와 기독교계가 뭐 대판 싸움하고 있고 네. 뭐 이단이다 뭐 하고 있는 건 알지만은 그거는 그 이야기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보건과 방역 의료에 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 자기들이 그 방역 실패한 거를 갖다가 지금 희생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유시민 씨는 대구 경북 네. 어차피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 경북에 대해서 막 그거 보면 권영진 시장하고 지금 누굽니까?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유시민은 서울 경기 즉 박원순이나 이재명이는 뭐 강압적으로 뭐 박원순이는 갖다 앞으로 광화문 집회 못하게 하겠다, 경찰력 동원해서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갖다가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강제로 가서 3만 명 명단을 확보했다. 그런 걸 언급하면서 대구 경북은 그냥 눈물을 흘리기 직전 표정을 하면서 신천지에 협조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무슨 공직자? 야, 이 친구야, 너도 장관 해본 친구가 그따위로 얘기하니? 너 지금 보면 우리나라 문재인 씨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심각으로 오는 게 며칠이요? 아니 잠깐만 이 얘기 날짜를 짚고 가자고. 네.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대한의협에서 의사협회에서 그렇죠. 중국 입국 차단해야 된다. 중국 입국 차단해야 된다. 빨리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감염은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끝까지 안 하면서도 지금 심각 단계로 온 게 어제 그제입니다. 이게 유시민 씨가 또 이것도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근거도 없이 막 몰아가면서 에스컬레이트 시키면서 피해자이다 그러면서 네가 임마 피해자 이렇게 가해자지. 문장 안에서 확 바꿔버리듯이 저기 경기도 지사 이재명 선생도 너무 과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꾸 강제적인 뭐 군사적인 지형 뭐 강제 입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켜가지고 그렇죠. 뭐 난리가 났더니 그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직권남용 인정 안 됐으면 그거 가지고 시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하고 싸우는 게 군사적인 여기 유시민이가 전제했듯이 신천지 환자 신도들도 피해자라는 전제를 한다면 그리고 신천지 환자들이 정신병자들입니까?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병인데 왜 그걸 숨기려고 하겠어요? 안내를 해줘야 고지를.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고 의학 전문가들, 감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군사적으로 막 경찰 동원해서 수배하고 막 하고 이 사람 피해가지. 오더라도 그 사람들 신원도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신원 안 내놓으면 신도 명부를 안 내놓으면 죽인다 협박하지 말고 정부가 보호해야 될 국민의 한 사람이고 신천지 그 교인들의
생명과 건강도 우리 정부는 똑같이 얘기니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뭐 하면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도 나와서 열 체크하고 약 받고 치료받고 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문둥병 환자에 뭐 우물에 독푼 무슨 유대인들입니까?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고 히틀러나 파시즘적으로 이 우한 폐렴을 대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문명적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비인권적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맞고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나라가 처음 지금 첫 환자 확진자 발견은 1월 20일이에요. 네. 그다음부터 계속 전문가들이 계속 중국 입국 막아라 안 막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심각 단계를 올린 상태에서도 중국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박원순 씨가 짜요. 우한 짜요. 중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국 제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실패를 갖다가 이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도 이제 없는 거야. 이젠 누군가 희생양을 잡아서 책임을 전가해야 돼.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감염은 추적이 되는 단계는 통제 가능한 단계인 거죠. 네네. 자, 저 중국에서 어디서 네. 지금까지 한 30명, 40명 그 단계에서는 우리 보건당국도 그걸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게 지금 1146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1146명에 한 200명씩만 만났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거를 또 이 사람들은 뭐 지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 확산이 되면 이미 1단계를 넘어서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는데 이미 이게 통제 불능 상황으로 가니까 겁은 나는 거예요. 문재인 선생이. 겁나니까 그 유시민이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신천지 니들이 자식아 임마 대구 경북 니들이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빤한 생각을 해주는데 네. 이 사람들이 선전선동에는 대가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말라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 조금 심각할 정도로 이야기를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은 빤합니다. 아까 김영환 시장 이야기한 대로 정부의 실패, 정권의 실패를 갖다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을 잡아서 보니까 마침 그 기독교 내부에서 저는 뭐 캐톨릭이니까 그쪽 뭐 개신교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그 기독교 내부에서 알력이 있는 신천지 옳다거나 너 잘 걸렸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만희 총회장이 친형이 치료받은 건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고 작년은 3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언저리에서 30일간 확진 환자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중국 사람들 안 막았기 때문이고 우리 김영환 씨가 얘기하잖아요. 3만 5천 명, 4만 명의 중국 애들이 와르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산의 도화선이 된 31번 그 환자 신천지 네. 환자도 그 1차 감염자가 아니고 2차나 3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시민과 이 정권은 1월 27일부터 1월 31일 날 죽은 입원했던 이만희 형이 무슨 폭발적인 기폭제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전염시키고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다른 외국 사람이 와서 했을 수 있는 것이 신천지 환자가 여기에서 퍼뜨리는 주범이었다는 건 단정할 근거도 없고 또 하나의 개자식이 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송영길이라는 친구입니다. 명색이 그래 저기 학생 운동했고 연세대 다니면서 변호사라는 녀석이 한다는 이야기가 신천지 이거 요즘 보면 그 좌파 좌파 그런들 있잖아요. 또 유튜브에는 또 뭐 깨시민이라는 네. 좌표 찍어주는 그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황태순 TV 문 닫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와가지고 뭐 페이크 뉴스 달고 뭐 그런 페이크 친구들인데 그런데 여기 신천지를 갖다가 그 2012년 당시 문재인 박근혜가 붙었을 때 한번 제가 종편에서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 한자로 신천지를 갖다가 이렇게 한글로 풀면 새누리가 되죠. 되니까. 그 신천지하고 새누리가 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가서 어떻게든지 박근혜를 얼굴라 그랬던 그 8년 전 그걸 갖다가 이제 신천지 이코르, 새누리 이코르, 그다음에 황교안, 아니 신천지, 새누리, 요즘 미래통합당 황교안 엮어서 황교안 대표에게 신천지 교회에 아시다시피 저 황교안 대표는 그 독실한 침례교 신자 아니에요? 전도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한테 좀 종교간의 갈등을 또 적절하게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근데 송영길이가 황교안 대표한테 네. 뭐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왜 입장을 밝히냐고. 야 문재인이가 밝혀라. 이게 유시민이가 이 글을 쓰는 걸 요거 주어만 바꾸면은 네. 딱 적확한 지적인 것 같더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원하게. 사과 없는 문재인 네. 대통령 자격 없다. 야 죽인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다 확진자를 살릴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다. 병원 의료진만이 살릴 수 있다. 아, 좋은 얘기요. 방역 전문가와 의사, 공무원,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을 신천지와 대구 경북에 몰아넣으니까 네. 요 주어만 싹 바꾸면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 되네. 그래요. 자, 유시민 씨가 얘기한 것을 갖다 주어만 바꿨습니다. 사과 없는 문재인 대통령 자격 없다.